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1일 마감 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의 영향으로 바이오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주가 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늘 단비처럼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로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 미국장이 지금 우리나라 장을 이끌고 있죠. 거의 커플링 돼서 가고 있는데요. 미국장도 지금 이제 이게 일봉인데요. 지금 지수를 보시면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를 뚫고 있죠. 그렇지만 작년에 뚫었던 최고가는 지금 못 뚫고 있어요. 올해 최고가를 뚫었겠죠. 그죠? 근데 지수가 더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그렇게 왔어요, 지금. 미국장도 이제 조정이 올 것 같다.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 아니면 횡보인데, 어쨌든 지수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대예요. 전고점이 3,600인데, 3,600이 작년에 이제 최고가인데, 벌써 3,500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더 올리기는 부담스럽죠. 펀드멘탈이 그 정도가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유동성이 많다고 그래도. 나스닥도 한번 보죠. 네, 나스닥은 그 지수의 영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었죠. 그 테슬라가 좀 급락하고 뭐 그랬는데, 지수의 영향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이걸 감싸지 않는다면 추세는 좀 조금 하향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은 그래도 지금 이제 지수가 작년 대비 그래도 좀 차이가 나죠. 아직 작년에 최고가가 1600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1400 왔다는 거죠. 1400.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이제 다우보다는 좀 자유롭게 많이 상승했었던 건데 정확하게 나스닥은 이게 수렴할 확률이 높죠. 그죠? 수렴한다면은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그 다음 계속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수렴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실적이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가 없으면 이제는 빠질 확률이 높겠죠. 지수 따라서. 종합지수가 횡보하거나 빠지니까요. 그럼 이제 종목들, 좀 오늘 제가 보던 바이오 주식 중에 좀 잘 간 주식들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신데카바이오는 오늘 기사와 함께 상한가를 갔죠. 신데카바이오가 이제 1차로 상승을 했다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1차로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2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많이 털었겠죠. 또다시 2차 상승. 근데 2차 상승을 했을 때는 이거를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재차 넘어가서 뭔가 이 이상을 갈 확률이 높겠죠.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추세선들이 나오죠. 이렇게 추세선을 걷을 때는 내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쯤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스트한 가격은 한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신데카바이오는 이 AI 관련된 의료, 여기도 보시면은 GL팜텍하고 연구개발, GL팜텍과 신데카바이오 AI 활용, 연구개발 협력 부각, 민간 협력 신약 개발 가속화 사업 초기. 그래서 이 AI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연합 학습 기반 신약 개발, AI 솔루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이제 이 AI 관련된 신약 개발 회사 신데카바이오가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관련된 이 학습이 이 교과서에 등재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AI를 이용한 그런 이제 학습 과외나 이런 것도 지금 개발하는 업체가 꽤 되죠. 네, 그런 회사 중에 또 이 학습 부분으로 또 붐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지금 다양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오스코텍 역시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오스코텍, 그리고 또, 뭐야, 유한양행,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 이벤트 줄줄이. 그래서 오스코텍은 이제 기술 이전료가 지금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스코텍, 또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부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갔죠. 바이오 이제 순환매 얘기도 나오네요. 여기 순환매. 바이오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이제 기술 이전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도 한번 차트를 보죠. 네, 오스코텍을 보시면 그동안 계속 이 저점에서 이제 빠졌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갑자기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끌어올렸죠. 거의 뭐 이런 뭐 이제 특정 세력 시세가 몰리면서 이제 주가를 올렸는데, 이랬을 경우 이제 주봉과 한번 월봉을 보면서 또 추이를 보죠. 주봉을 봤을 때는 요걸 딱 찍었네요. 요걸 딱 찍었어요. 지금 요 선을 딱 찍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항이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역시 월봉도 저항이 이렇게 부딪혔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봉이 바뀌면서 그 저항선을 딛고 올리면 더 이 위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오스코텍. 사실은 이제 오스코텍 같은 주식이 다음 주에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있네요. 이런 주식을 매수를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스코텍 다음 주에 좀 기대됩니다. 왕별이에요, 왕별. 기대됩니다. 오스코텍. 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오늘 또 급등했죠. 유한양행 또 이제 큰 주식이죠. 5조대 주식인데요. 유한양행이 이제 이렇게 바락 따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주봉까지 좀 볼까요? 주봉을 보면은 이제 위에 지금 일봉상에는 저항선이 없죠. 주봉상에도 저항선이 없이 그냥 올렸네요. 사실 이제 이 밴더가 오래된 그러한 이제 밴더죠. 이 밴더를 뚫으면서 이 상단까지 뚫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어디까지 일정 부분 또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주봉상엔 좀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을 봤을 때는 조금 초에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초에는 좀 빠졌다가 가도 갈 수 있다. 유한양행 괜찮네요. 한번 월봉까지 보면 그렇죠. 그냥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최고가를 못 뚫었죠.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 최고가를 뚫을 것 같습니다.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요번 달에 뚫으면 좋겠죠. 어쨌든 윗꼬리를 달든 어쨌든 이런 주식들은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이상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74,000원을 넘길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이제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이 더 상승한다. 그래서 이런 최고가를 한번 거의 이제 신고가를 뚫을 때가 됐네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 신고가를 뚫을 것 같아요. 네, 역시 펩트론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뭐 조정이래 봤자 뭐 얼마 빠지도 않았네요. 펩트론이 오늘 또 다시 이 다이어트제 그 기술 이전하는 거가 7월 안에 뭐 8월쯤이면 완전 마무리가 되죠. 괜찮습니다. 차트. 계속 끌어올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계속. 그죠? 이렇게 계속 끌어올린다고요. 이제 각도를 세웠기 때문에 슈팅 구간이 나왔습니다. 슈팅 구간. 슈팅이 나온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직도 더 상승할 것 같아요. 펩트론은 요번 달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었습니다. 실적으로 가는 거죠. 결국 기술 이전이라는. 근데 이제 펩트론도 또 그때도 얘기했지만 월봉 보시면 월봉상에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와간다. 이것도 뚫었어요. 이것도 거의 뚫었네. 야, 얘 최고가까지 뚫으려고 그러네. 최고가 뚫을 것 같죠? 네, 월봉상. 거의 계속 빼기만 하다가 2달 만에 최고가를 뚫어버리네요. 그죠?
죽음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은, 진짜, 여기 처음 물렸던 사람들까지도 다 탈출할 수 있겠습니다. 펩트론, 무섭네요. 네, 펩트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로노이. 네, 보로노이 역시도 오늘 최고가를 뚫었죠. 네. 한동안은 조금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네, 보로노이가 3일 동안 엄청 올렸습니다. 오늘 좀 기사도 하나 나왔죠. 그래서 보로노이가 최고가를 뚫었어요. 이거를 뚫었네요. 그래서 조정이 심했죠. 또 유무상증자 하면서 또 조정을 받았는데 요번 달 한 달 동안 신고가를 뚫었죠. 그럼 과연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다시 한번 또 쭉 간다. 요번에는 이제 10만원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8만원 갔다 10만원 갔다 그러겠죠. 보로노이도 이제 기술 이전이 원체 한 3조 정도가 지금 돼 있고 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추세를 살리고 있죠. 굉장히 조정이, 제가 이거 2만원대부터 봤지만 계속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또 이렇게 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를 살리는 거죠. 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술 이전을 실적으로 봐주는 거죠. 보로노이였습니다. 보로노이.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이제 샤페론도 있죠. 샤페론. 샤페론은 이제 보시면은 엄청 빼놨죠. 그러다 여기서 양봉 이렇게 한 두세 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 거래량,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온 거. 이렇게 조정을 줄 때는 단봉으로 빼지만 이제 시세를 줄 때부터 이렇게 긴 양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추세를 더 살릴 수 있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한번 좀 기사 차트로 봤을 때는 요번 주에 찍을 가격은 다 찍었네요. 그죠? 이게 거의 바닥에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항선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월봉도 역시 아직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5일선도 회복이 안 됐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게 이 회사가 좋아진다면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좀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더 이상 추세를 크게 살리진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샤페론과 뭐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급락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여기까지 채워간다. 그러니까 상장 시 이 가격까지 차가서 이걸 뚫어버린다. 지금 펩트론이 그렇죠. 굉장히 재료가 사실은 여기서는 선반영됐던 거고 이제는 재료가 확실히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해서 쭉 가는 거죠. 그죠? 이때는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서 계속 조정을 준 거고 이제는 찐카다 해서 찐카로다가 여기까지 올린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렇죠. 근데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점검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차트는 아직은 좀 들어가기가 뭐한 거죠.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샤페론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하나기술 7만원대 본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요. 그때 이제 2천억 수주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아직 수렴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월요일 날이나 이럴 때 이제 여기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일선을 지지해주면은 다시 또 재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재상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재상승을 못하면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를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흐를 수도. 그래서 21선하고 마주칠 때까지 하나기술 엄청 상승을 했죠. 그죠? 7만원대 본 게 엊그저께 같은데 2천억 수주고인치와 함께 실적으로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면은 그죠? 주봉을 봤을 때 이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렴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 그리고 5일선을 찍죠. 다음 주에 5일선을 찍고 바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죠. 5일선을 찍고 밀리면 그러면 차트가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렇게까지 5일선을 찍고 최소한 뭐 밀리진 않은 차트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봉상 보시면 물론 이런 고점들도 뚫었지만 이 긴 박스권 이게 결국 뭐가 되죠? 지지선, 이렇게 지지선이 돼주는 거죠. 오랜 거래 동안
여기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단까지는 안 내려온다, 최소한. 그죠? 그래서 재반등을 할 확률이 좀 높죠. 횡보 아니면 반등이에요. 하나기술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이렇게 2차전지 제조업체들도 2차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기술이었습니다. 네, 서현이화였습니다. 서현이화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 소형 부품주들인데 오늘 테슬라가 아작나면서 부품주가 처음에 좀 빠졌죠. 근데 이제 그게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죠. 그렇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이 주식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 웬만하면 제가 느끼는 거는 일정 밴더 안에 갖추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정해지면 거기서 주가를 이렇게 계속 라운딩을 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상단을 뚫고 가겠죠. 그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저가 7,000원이 그건 이제 아진산업이고, 서현이화는 뭐 24,500원이나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산다. 뭐 25,000원을 정하든 24,500원을 정하든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이 밑에서 사서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쉽게 이렇게 추세가 그냥 막 이렇게 쭉 갈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이 몇 주가 남았어요. 한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올릴 일은 없다. 그냥 바닥을 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그냥 모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꼭 모으셔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상승할 테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래요. 네, 서현이화였습니다. 네, 아진산업도 오늘 저가로다가 얼마까지 찍었냐면 6,800원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저점인 것 같다 생각했어요. 아진산업 역시도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사람들 따라붙게 하고 여기서 많이 물리게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제 물린 거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일정 밴더 안에서 좀 당분간은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죠. 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쯤이나 그때쯤, 거의 8월 중순쯤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일정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진산업도 6,800원이나 뭐 6,900원을 정해놓고, 그 밑에서 산다. 6,900원을 정해놓고, 뭐 밑에서 산다.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진산업, 지금 제가 얘기한 서현이화와 아진산업은 실적이 퀀텀 점프해서 100% 상승합니다. 거의 100%예요. 네, 동원금속은 아직도 조정이 안 끝났죠. 네, 조정이 왜 안 끝냈냐면 이 기울기가 엄청 세게 간 거예요. 이 기울기가. 그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심한 거죠.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네, 이렇게 빼도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엄청 빠졌는데도 5일선을 아직도 못 찍었어요. 그죠? 제가 이거 5일선 무섭다고 그랬죠. 5일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직도 이 갭이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죠?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달이라도 또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많이 올린 이유가 이때 걔는 그냥 쭉 올렸다가 조정을 줬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면은 이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찌깍찌깍거리고, 물론 이제 월봉상은 이렇게 찌깍찌깍거리는 게 아닌데, 네, 주봉을 봐도 이제 주봉상 5일선 이제 좀 5일선 하회했네. 5일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21선과 이격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동원금속은 아직도 조정을 주는데 얘도 일정 밴더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제는. 그죠? 근데 밑으로 얘는 좀 더 열려 있어서 더 불안해요. 아진산업이나 서현이화는 그래도 밑으로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횡보한다고 해도. 얘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차트가 원체 이격이 커서 그래요. 예. 이평선 간의 이격이 너무 커서
그만큼 조정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동원검석은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달렸던 사람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딴 종목 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3 시스템이 있어요. i3 시스템. i3 시스템은 차트상으로는 과열이에요, 과열. 사실 저도 이거 안 팔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오늘 최저가를 뚫었어요. 다음 주에 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뭔가 이 재료가 있나 봐, 얘가. 재료가 큰 게 있나 봐요. 사실은 얘를 주봉을 봐도 다음 주에 조정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 이격이 좀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 조정이 왔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조정이 안 오고 좀 짧게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뭐 이런 조금 조정 주고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3 시스템은 이제 뭔가 기사가 큰 게 있나 봐요. 이 라이다 관련돼서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군수는 어차피 다 오픈된 거고, 이 라이다 민수 관련돼서 뭔가 적외선 센서, 이 눈이죠, 눈. 이거 관련돼서 뭔가 좀 좋은 게 있나 봐요. 아니면 뭐 좀 기술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든지 뭐가 있나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차트가 계속 죽지 않는다는 게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 또 이게 쿵 누를 수도 있지만 안 누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가져갔어요. 그죠? 일봉상 보면 이게 그냥 섣불리 죽을 차트가 아니에요. 그죠? 다시 또 콘돔 점프하게 생겼어요. 마치 동원 산업이 갈 때처럼 차트를 계속 쌓아 올립니다. i3 시스템, 이거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i3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디텍 매드가 있어요. 바디텍 매드. 네, 바디텍 매드는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마약 관련된 진단키트,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군부대에서 신병들 대상으로 이제 전격 시행을 한대죠. 입대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10종의 이제 그 뭐 당뇨부터 뭐 심혈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칩을 유통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요게 있어요. 요게. 중국 유통 10가지 품목 그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이 바디텍 매드도 쉽게 죽질 않네요. 사실은 죽을 차트기도 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애매하게 꺾였어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줬다가 또 급등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뚫은 다음에 죽질 않죠. 요번에도 이제 요거 찍고 올렸죠. 그죠? 네. 정확하게 요거를 딱 찍고 올렸죠. 요거 찍고. 그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대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텍 매드 다음 주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뭔가 이제 양전해서 정배열로 바뀐 주식들이 잘 가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자꾸 좀 뭐 위험하긴 하지만 자꾸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지. 이런 데서. 자꾸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되네요. 양전한 주식들이 잘 가요. 네, 그래서 주식들이 센 건 엄청 셉니다. 바이텍 매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G 케미칼. 오늘도 조정이 심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더 뺄 수도 있겠죠. 더 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빼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다음 주 8월 4일까지 이제 2주일 정도, 2주일이 좀 못 남았죠. 네, 그다음 다음 주 주말쯤 가면은 시세를 조금씩 줄 것 같습니다. 시세를 조금씩 줄 것 같아요. 초에는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밀 수도 있는 위치예요. 하여튼 KG 케미칼 이번에 5대1로 액분하면은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쌍용차의 부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TPC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또 2차전지 대형 제품, 그래서 2차전지 부품들을 팔면서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거죠. 근데도 주식을 이제 그렇게 좋은 호재가 있지만 계속 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수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실적 발표를 8월 중순에 하면
2주씩은 어쨌든 한 번 상한가가 나오든 두 번 상한가가 나오겠죠. 근데 주가가 사람 그런 기대 심리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빠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3,000원, 이 3,000원만 안 깨진 거예요. 3,000원. 3,000원이 깨지면 심각해요. 근데 지금 매수세가 여기서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래 매수하니 그래 한번 죽어봐 하고 계속 미는 거예요. 얘는 또라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올리기를 하면 매수세가 더 붙으니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점이 안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좀 지저분한 세력들이에요. 되게 메이저급은 아니에요. 이렇게 역배열 있다가 이 양봉 이렇게 하나나 뭐 두 개 빼고 쭉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만들려는 거예요. TPC였습니다. 한 이틀, 3일이면 그냥 다 회복이 되고도 남아요. 쭉 올려버리니까.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네, 거기다 또 폴라리스 우노 역시도 지금 뭐 그냥 겁나게 빼버리죠. 네.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부 여기서 탈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더 누르고 여기서 횡보 좀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릴 확률이 높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다시 밑에서 조금 더 매집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하락시키겠다. 그래서 뭐 이 저가가 이 월봉으로 보면은 이 저가가 얼마 나와 있냐면 576원인데 주봉으로 보면은 725원. 이 언저리를 지지 하나가 중요하죠. 이걸 지지 못하면 560원까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주식하면서 이렇게 리피싱을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주주도 있고 상장을 했으면 주주도 있고 그런데 오로지 사채업자한테 끌려서 리피싱만 해준다. 주가를 할인해주면서 차익을 보게 해준다. 이게 좀 회사가 이상한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조만간 바꿀 확률도 높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고 리피싱만 하고 사채업자 끌려다니는 회사다. 이러면 뭐 2차전지 사업을 하든 방산 사업을 해도 나중에 시세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요번에 붙고 나면.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름을 꼭 바꿔요, 나중에. 그게 항상 주식시장의 불문율이에요. 자신들이 한 짓이 왜 바꾸냐면 쪽팔리니까. 지금 쪽팔리는 짓, 양아치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장도. 사장이 어떻게 나이는 좀 먹었을 텐데. 좀 이렇게 하면 상장을 시킬 이유가 없죠. 그죠? 차라리 사채업자랑 계속 돈놀이를 하는 게 낫죠. 좀 웃긴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마디로 이 회사를 경영하는 중소기업, 제 친구나 이런 저기들도 조그만 기업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인성이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회사 역시도 어떻게 보면 더 양아치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나이를 먹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상장을 하건 말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주가에도 그리고 회사 운영하는 스타일에도 그런 게 녹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페어플레이를 하는 이 코스닥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폴라리스 오너를 한 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린 사람들이 좀 되게 답답해 할 거고 저 역시도 몇 번을 샀다가 리피칭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죠. 가격을 계속 빼니까. 지금은 이제 뺄 이유도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우선 뭐 악재라는 건 뭐 매출이 줄어든다던가 뭔가 그런 거에 의해서 빼야 되는데 그런 기사도 없이 빼는 게 너무 심각해요. 이 파멜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무슨 시그널인지 몰라요. 어쨌든 여기서 이게 봉이 긴 게 나와줘야 돼.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 마치 이때처럼 이런 봉 긴 게 나와줘야지만 추세가 바뀌었다. 거래량도 좀 빵빵 붙고 그래야지만 추세가 바뀌었다. 파맵시는 26일 날 300억을 이제 그 사모조합 3호에서 입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격이 이제 주당 2,811원이에요. 지금 가격보다도 비싸요. 그래서 이게 입금이 된다면 얘네는 이제 2차 산업,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뭐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죠. 광물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다 해서 주가가 뻥뻥 날아갈 테고
만약에 입금이 안 되고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주가는 쭉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도박 주식이다. 근데 다음 주에도 한 2,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식도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좀 바이오의 영향 때문인지 좀 상승을 했길래 회사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좋겠습니까? 바이오가 안 돼서 결국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사업을, 핫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회사를 하나 물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 그 회사가 좋다면 뭐 어쨌든 뭐 합병을 하든 서로 업무 협력을 하면서 주가는 급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험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절가를 정하시고 해야 된다. 그렇죠?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흐를 수도 있어요. 연기되거나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뭐 저 역시도 거의 뭐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봤자 뭐 후원도 없고 뭐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좀 이제 이런 자동차 소형주나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저기 매수한 분들이 있어서 좀 수익이 나시면 커피값을 더운데 좀 후원해 주실 줄 알고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저도 좀씩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겠죠? 예.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